또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당시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당시 그 골목길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 골목길에 오토바이 탄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저렇게 내리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저게 바로 흉기였습니다. 그러더니 저 흉기를 허공을 향해서 저렇게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놀란 마음에 오던 발걸음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할 일을 다 끝마쳤다는 듯이 몰고 온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저렇게 돌아갔습니다. 대구에서 또 지금 벌어진 흉기 난동이잖아요. 이게 대구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게 지난 8일인데요. 낮 12시 15분쯤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저 40대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치밀했습니다. 먼저 주변을 탐색을 했고요. 다시 나타나서 전봇대 앞에 저렇게 세워두고 준비해둔 흉기를 꺼냅니다. 전봇대를 긁고 또 허공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러댔는데 이 남성이 있는 저 장소, 어린 학생들 특히 많이 다니는 학원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학원가였대요. 학원가. 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 남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한테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하고요. 지금 뭐 영상에 조금 나오긴 했는데 40대 남성이 가다가 그것을 보고 한 남성은 그냥 멀리서 도망가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발길을 돌렸어요. 발길 돌리죠. 또 우산 쓴 여성도 있는데요. 여성 지금 나오죠. 오다가 딱 마주치자마자 되돌아가 버립니다. 아이고야. 이거 혹시 무서워서. 아이고. 그리고 남성의 오토바이 소리 듣고는 또 뛰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경찰이 CCTV를 분석을 해서 추적을 해서 오토바이를 특정을 하고 범행 8시간 만에 붙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이 40대 피해자가 사실은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경찰이 조사하니까 본인이 그 누군가 전봇대 아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있으니까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을 도려내기 위해서 흉기로 전봇대를 긁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변명이죠. 또 경찰에 따르면은 좀 더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가 흉기가 한 개가 아닙니다. 무려 4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압수해서 우리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남성이 중요한 거는 사실은 대구 수성구에 사는 게 아니에요. 경북 상주에 사는데 상주에서 한 50km 떨어진 대구 수성구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범행을 하러 왔는지 다른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는 경찰의 조사를 밝히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라. 이 무슨 소리예요, 소장님?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남성은 누가 시켰다라는 거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 남성 혹시 뭐 음주나 마약 문제가 있는가 해서 간이 검사를 했는데 지금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과연 이게 이제 그 자리에서 피해 가려고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 환청이나 망상 같은 조현병 증세를 나타내는 것인지 지금 경찰이 정신질환을 좀 의심하면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현병 이라면 뭐 와해된 언어나 와해된 행동 이런 것이 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곧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흉기 뭐가 경기도에서 있었어요. 네, 경기도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오늘 오후 2시쯤에 한 남학생이 흉기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걸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는데 교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교사들한테 상담 같은 걸 요구하면서 자해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이 경찰이 이 학생을 진정시켜서 인계를 했고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사건에서 어제 있었던 신림 이 공원 사건 전해드렸고 또 지금 대구 학원가에서 이 무슨 누가 시켜서 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고 정말 진짜 자 팀장님 네. 진짜 저도 무서워요. 저도 어디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요즘에 자 그래서 정말 이 호신용품에 대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진짜 집중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 팀장님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좀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저렇게 지금 잡히고 있네요. 호신용품 준비해 오셨는데 네네. 조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호신용품이 필요한데요. 물론 경찰이 치안력이 확고하면 되지만은 일일이 뭐 우리가 치안을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이 3단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끈이 있는 건데 요거는 이게 거의 무기식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세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흉기보다는 길기 때문에 손목 같은 데를 때리게 되면 방어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단점이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에 이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남성이 무력으로 세게 되면 오히려 아유. 뺏길 수가 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요 이제 호루라기 같은 경우에는 긴급 시에 불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놀랄 수도 있고 주변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요거는 권총이 아닙니다. 권총 못 갖고 오죠. 제가 요게 권총처럼 생겼는데. 스프레이인데 스프레이 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안전장치가 돼 있고 땡기면은 거의 한 4, 5m 나갑니다. 그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가스총, 즉 가스 분말이 아니고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후추 스프레이, 그다음에 머스타드, 겨자 아니면은 그 캡사이신이기 때문에 혼합한 거라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제일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립스틱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물어요. 범인이 달려드는데 언제 가방에서 꺼내냐. 이런 거 같은 거 힘들겠죠. 그런데 예. 만약에 내가 골목길을 간다. 밤늦게 심야에 간다. 그 올레길 혼자 간다 그러면은 가방에서 미리 꺼내놓고 손에 들고 가면 돼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위험시에 들고 다니다가 만약에 상대편이 앞에서 위협을 준다. 긴급 상황이다. 아니면 뒤에서 목을 잡았다 할 경우에는 이거 뿌려도 되겠습니까? 요게 예. 제가 물을 채웠어요. 아, 진짜? 자,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요거 또 요건 뭐냐면은 보시면 아, 지금 신나셨어, 지금. 요거는 물처럼 찍찍 아이고. 많이 나가죠. 되게 이게 멀리 가요. 눈에 맞으면은 한 20분 정도 그 사람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빨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고 팀장님, 그러면 네. 옆에 계신 우리 박상희 소장님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 요거 립스틱. 처럼 손에 생긴. 갖고 있다가 좀 뿌려보세요. 이렇게 갖고 저한테 걷고 뿌려보세요. 있다가 딱 하면은 근데 이거 입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이러면은 제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약간 때문에 뭐 수분 뭐 이런 거에 주고. 지금 보이시죠? 요건 제가 액을 빼고 수분을 넣었던 거죠. 요런 거 갖고 있으면은 완벽하게 뭐 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용기 쓰게 되면은 안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라도 하나 비싸지도 않아요. 10,000원부터 한 30,000원 사이기 때문에 준비하셔가지고 위험한 길 갈 때 상대편이 반격할 때 이걸 뿌리면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무슨 홈쇼핑 같다고 막 지금. 예. 근데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호신용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제가 좀 우리 팀장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